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정성입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7월이네요. 여러분들은 7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집은 세 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아이는 7월 17일 날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7월 23일 날 스페인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는 영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캠핑인지 뭔지 뭐 그런 거 하는데 아이 3명에 인솔 성인 1명 그렇게 해서 4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 엄마는 7월 23일 날 스페인에서 까미노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부터 아마 걷는 것 같아요. 저쪽 대성당 있는데 야구보 성당이라고 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데 그쪽을 이렇게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남겨놓고 영국에서 아이 엄마와 영국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아이가 넘어가서 아이하고 아이 엄마랑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용산역 앞에 매매춘 여성 쉼터라고 있어요. 매매춘 여성 쉼터에서 같이 공부방을 했었던 사람들, 매매춘 여성들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그 동네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이들을 공부방을 했었는데, 저희 애엄마가 20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봉사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른들은 그때 공부방 했었던 사람, 선생님들이고,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좀, 형편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된 사람들이, 한 사람 케어하는 경비를 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이 엄마가 가는 까미노길, 그 순례길에는, 아이 엄마랑 잘 아는 의사 선생님도 한 분 따라가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서 출근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사회공헌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의료진으로 합류해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이나마 좀 보람된 일을 한다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하기 때문에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돈은 돈대로 벌면서도 또 이렇게 이웃과 또 나보다도 조금 소득 격차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조금 교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 시기에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농아를 떠났죠.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들은 방학을 하면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 우리 현실이 슬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내 주위에 내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요? 같은 의미에서 7월달 이런저런 휴가 계획이 있다면 혹시 휴가를 떠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었어요. 오늘은 명도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명도 확인서를 줄 때 인감증명서에 대한 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왜 이게 안 넘어가죠? 자, 이제 부동산 경매 법정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죠? 이제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 법정에서 직접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매로 낙찰을 받는 것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6월 22일 날 명동성당 지하에 인터파크 북샵이 있는데 거기서 저자와의 만남을 했어요. 독자들과 만남을 했는데 그때 그 독자들이 읽은 책이 부동산 공매 가이드북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또는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명도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명도란 뭐냐면 점유를 이전받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부동산은 크게는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 사업을 낼 수 있고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또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는데 이 점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 온전하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돈 냈고 이게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에는 이렇게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된 사항이고 점유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권과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은 점유권을 같이 가지고 와야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도란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다시 말해서 열쇠를 받는 것을 명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에는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부에 의해서 이전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 이사비를 조금 준다든지 아니면 미납관리비를 대신 내준다든지 아니면 전액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명도 확인서를 고리로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전받을 수 있겠죠. 또는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서 이전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합의에 의해서 이전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은 소유권을 내가 이전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전을 받는 겁니다. 인도명령은 약식재판이라서요. 서류심사로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서를 소유권 이전하면서 법원에 인도명령서 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3일에서 5일 안에 결정이 됩니다. 또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배당 기일에 즈음에서 앞뒤로 2, 3일 안에 인도명령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도소송에 의한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있겠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매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의해서 이전을 받지 못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를 놓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는 집이 있는데 월세를 내지 않고 또는 전세인 경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요청했지만 퇴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그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합의를 통해서 이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낙찰을 받고 지난주 일요일날 그러니까 19년 6월 23일날 우리 장군님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날 이사비를 지급하고 열쇠를 넘겨받았죠. 이사비 총 4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미납관리비 플러스 가스비까지 하니까 그것이 한 100 몇만 원 돼서 아무튼 명도를 그래도 이전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42평이다 보니까 강제 집행을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나올 것 같고 또 보관해야 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비를 지급하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사비를 지급하고 관리비 같은 거 깨끗이 정산한 상태에서 이렇게 명도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도를 합의를 할 때 우리가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죠.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의에 의한 명도시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명도 확인서를 줘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는요, 대법원 인터넷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이란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들어가서 25번인가 몇 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명도 확인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출력받아서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또는 우리 카페에도 서식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명도 확인서는요, 경매 명도 확인서와 공매 명도 확인서가 달라요. 경매 명도 확인서는 서식을 내가 임의로 작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매 명도 확인서는 공매 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명도 확인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명도 확인서에 꼭 첨부된 것이 인감증명서인데 그 전에 제가 임의로 하나 말을 만든 것이 공실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배당 기일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오늘 가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사 가는 집이 좀 멀다고 한다면 짐을 빼고 저한테 서류를 받아서 법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차가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저한테 명도 확인서를 먼저 주라. 지금 이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주면 예를 들어서 식구 중에 한 분은 이사를 하고 한 분은 법원에 가서 자기가 수령할 수 있는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내가 명도 확인서를 주는 것이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내일 예를 들어서 배당 기일인데 오늘 명도 확인서를 꼭 달라고 하면, 그리고 그 집에 이사 가는 이사 견적서도 내가 받고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에 이사 갈 집 계약서도 받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전세로 간다면 조금 다른 문제지만 보증금 50에 보증금 50에 월세 20 아니면 월세 50에 이렇게 간다고 보증금이 너무나 작고 또 당사자 간 거래인 계약서라고 한다면 참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명도 확인서를 설득 주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협상용으로 공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 짐을 빼고 내가 여기 사진을 다 촬영해서 이 서류도 첨부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공식 서류는 아닙니다. 물론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실에서 공실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협상할 때 잘 안 될 때는 공실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이것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할 인감증명서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인감증명서의 내용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혹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타인의 손에 넘길 때는 이 방법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7월 5일날 1인 법인 설립 특강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요.
상당히 아파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계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건을 거둬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이 꿈틀거리다 보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데 또 물건도 없어요. 물건도. 그리고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금년 5월달 같은 것도 6월달 같은 것도 많이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매물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 사기도 힘들고 대출이 힘들죠. 그런데 법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80%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매 법정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법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설립과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팁을 알려주는 것이 7월 5일 저녁에 법인 특강이 있으니까 혹여 망설이는 분들은 지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특강이 또 7월 12일 날 있어요. 이것도 꼭 챙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발부를 받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감증명서는 두 종류가 아까 있다고 했죠. 하나는 등기권리증이 있는 등록된 자동차나 기계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명도 확인서는 그냥 일반 인감증명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유자하고 제가 많이 입씨름하고 그래서 어렵게 합의를 봤는데, 내 인감증명서를 그냥 통째로 넘기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보면 용도란에 있습니다. 용도란에. 원래는 지금은 용도란에 별로 쓸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고란이 있거든요. 비고란에 이렇게 사건 번호 2018 타경 11111번 명도 확인서용 가로 열고 2019년 6월 2일까지 하고 김낙찰 인감도장 딱 찍으면 뭐요? 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6월 2일까지. 그 다음에 어디다만 써야 된다? 해당 사건 번호 명도 확인용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급을 해주면 그 점유자가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이용 못하겠죠? 같은 의미에서 굳이 우리가 명도 확인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건넬 때는 이렇게 비고란에 사용 용도를 내가 임의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유효기간까지 쓰고 또 내 이름과 인감도장을 찍으면 이 인감증명서는 사용 용도와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는 인감증명서로 탈바꿈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설이 많습니다. 3개월, 6개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내가 확실하게 사용 용도와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첨부해준다면 이보다도 더 명확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감증명서를 꼭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후덥지근한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